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자, 우리 학교육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동백꽃 2회조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동영 모의고사 제2회 51번부터 60번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5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에 동남쳐요. 법정 갱신된 경우 이게 등기 없이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맞았어요.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은 토지 건물 똑같죠?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 경과 틀렸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6개월 후에 끝나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고 5번 전속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의물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52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등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악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할 수 없죠. 선의만 가능합니다.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이죠. 1년 내 행사입니다. 3번 점유자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예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괄호 이건 유익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가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합니다. 4번 점유자가 점유 방해받을 염려 동그라미 염려가 있는 때 그 방해방 또는 동그라미 맞았어요.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물권이 침해된 게 아니라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는 또는입니다. 예, 답이 4번이고 5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럼 선의 자주만 현존이고 나머지는 손해 전부 배상입니다. 그 뒤에 소유사가 없는 타주죠. 타주 점유자가 선인 경우에 이익이 현존한도 들렸죠. 선의 자주가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답이 4번입니다. 다음 지역권에서 불가분성이 어렵죠. 이렇게 빠르게 해결하세요. 공유관계에서 지역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건 공유자 1인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되고 취득시효나 취득기간이 중단시키려면 공유자 전원 모든 공유자의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지역권이 잘 보세요. 소멸 안해 유리하죠. 그럼 1인. 그 다음 지역권을 취득 못해 불리하죠. 그럼 공유자 전원 모든 공유자 이렇게 하세요. 53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자 동그라미 불법 아니고 적법 점유자죠. 그럼 적법 점유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 점유자만 못한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2번은 요역지가 틀렸죠. 승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일 필요 없죠. 요역지는 일필지 첨부해야 됩니다. 3번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으로서 다음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 안 돼요.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을 할 수 없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따라다니는 거죠. 부정성입니다. 4번 주의하세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 동그라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동그라미 쳐요. 소멸시효의 다음 정지 동그라미 소멸 정지 묶어요. 그러면 소멸 안에 유리에서 1인에 대한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 있다입니다. 소멸 안에 유리하니까 1인에 대한 사유로 효력이 있다.
5번 토지 공자 1인은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지분은 공임을 전부에 미칩니다. 따라서 1인이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54번 점유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권의 기인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죠.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2번은 자 추정인데 무과실 추정한대요. 점유자는 자 소유사로 선의, 평원 및 과실 없이 틀렸죠. 무과실 추정하지 않는다.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죠. 점유 계속 추정입니다. 4번은 자 부동산에 틀렸죠. 부동산 점유자는 권리 추정 없어요. 부동산은 등기부에 권리 추정이 있습니다. 4번 부동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한 권리는 적법 보유한 것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명의자에게 권리 추정이 있다. 그럼 정답이 5번이죠.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 점유권이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55번 물권 변동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무조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무조건이란 상속 개시를 몰라도 그 말이에요. 몰라도. 즉 아버지가 죽은지 몰라도 무조건 두 개가 발생해요. 첫째, 상속이 일어난다. 둘째, 점유권 이전한다. 아버지 죽은지 몰라도 즉 상속 개시 몰라도 발생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동그라미 쳐요.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그럼 이게 불법 말소. 불법 말소죠? 그럼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그러니까 두 글자로 유효 쓰세요. 그러니까 원인 없이 말소라 읽고 유효라 적는다. 그럼 유효입니다.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유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경우라면 그 등기를 이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유효가 됩니다.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맺혀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동그라미 쳐요. 전부 말소 동그라미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죠. 보존행위로 1인이 가능하다. 자, 5번은 이거죠. 우리가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가 내 건데 내 거라고 증명하지 못할 때 20년 점유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다시 취득시효는 내 건데 내 거라고 증명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20년 점유를 주장해서 취득시효할 수 있는 겁니다. 입증 책임 곤란할 때 인정됩니다. 그럼 5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자죠? 단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취득시효는 입증 책임이 곤란할 때 인정되는데 여기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5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머지 1, 2, 3, 4가 훨씬 중요합니다. 5번 모르면 그냥 패스하세요. 또 5번이 궁금해 미치면 안 됩니다. 모르면 패스. 1, 2, 3, 4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양도 자유 있습니다. 전세권의 원칙, 양도, 자유 다 자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양도 금지 약정했을 때 지상권은 이건 무효입니다.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된다. 따라서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은 다르죠. 전세권은 양도금지 약정 특약하면 이 특약 유효입니다. 이 두 개 헷갈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갑소유 부동산의 동그라미 1번 이게 시간적 첫 번째 갑소유 부동산이고 시간적 두 번째 지상권 을이 있는데
1-라고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그럼 병이 을에게 돈 빌려준 거죠. 그리고 병이 지상권에 저당을 취득한 겁니다. 여기서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갑이 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소멸되면 저당권자 병이 손해보니까 그 사실을 저당권자 병에게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죠. 상당 기간 경과 후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즉시 X. 그러니까 병은 저당권 목적물이 지상권인데 그 담보 목적물이 소멸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병은 을에게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 시간을 상당 기간 보장합니다. 즉시 X. 을이 뭐 다른 담보가 없으면 을 장기라도 끄집어내야겠죠. 금패 자르고 장기 끄집어내고 배 꼬매고 그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죠. 그 기간을 보장하고 즉시가 아닙니다. 즉시 X. 자, 문제 56번.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죠.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절대적 양도가 보장됩니다. 자, 3번 주의하세요. 지상권가는 가로쳐 보세요. 상하 범위를 정하여 괄호. 이게 구분 지상권입니다. 가로친 게 구분 지상권. 그럼 수목이 X. 뒤에 공작물만 나왔죠. 그럼 수목이 안 나왔죠. 그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죠. 수목 X.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아까 1-1 봤죠. 지로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동남칩니다. 상당한 기간 동그라미 맞았어요. 즉시 X. 상당 기간이 경감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번이 정답이고 뭐 5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 등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뭐 5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1, 2, 3, 4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출제문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10년에 한 번 나온 거 안 중요합니다. 정답은 다른 애 다 나오잖아요. 다음 공임을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한다고 가정합니다. 갑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고 을이 소수 지분이다. 그럼 갑은 을 동의 없이 공임을 전부를 임대할 수 있고 그럼 병 점유는 전부 적법입니다. 그럼 병에 대한 임대인은 갑입니다. 병은 을 얼굴 몰라요. 따라서 병은 인사도 갑에게만 하고 월세 차임도 갑에게만 줍니다. 을 얼굴 모르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어요.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인도 청구하거나 점유 폐지 청구할 수 없고 그럼 3분의 1만큼 지분만큼 차임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병은 을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병에게 3분의 1만큼 월세 달라 그래요. 그 보이스피싱이에요. 주면 안 됩니다. 대신 을은 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을은 갑에게 받으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 병에게는 어떠한 청구도 못한다. 이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갑에게 받고 병에게 X 두 개를 잘 기억하세요. 57번. 자, 갑은 5분의 3 동그라미. 갑이 과반수네요.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옳은 겁니다. 1번 과반수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그럼 적법하죠. 그래서 소수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어떠한 청구도 못한다. 2번 과반수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과 을은 아무 상관없어요. 병은 을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없답니다. 보이스피싱 넘어가지 마세요. 3번은 소수지분 을이네요. 소수지분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이 임대한 경우 그럼 적법이 아니죠. 이건 위법합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가 자기 지분만큼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게 맞았습니다.
자기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용수익은 무조건 과반수가 결정합니다. 만약에 을이 자기 지분만큼 5분의 2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근데 지금 갑은 그 동그라미 1번처럼 엑스토지 전부를 병익이 임대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자기 지분 5분의 2만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갑은 병익이 임대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 못합니다. 공유물의 눈꽃만큼만 사용해도 무조건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을은 자기 지분 5분의 2만큼 사용할 수 없답니다. 갑동의 얻어야 돼요. 정답은 4번이고 5번 갑이 X투지 전부를 을동의 없이 자 매도 동그라미 매도는 채권행위라 전부 유효입니다. 채권행위라 전부 유효 매도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자 등기 동그라미 소유권 등기는 처분행위라 처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을동이 없죠. 그럼 갑 지분만 유효. 그러니까 매매는 채권행위라 전부 유효. 등기는 처분행위라 처분권 있는 갑 지분만 유효. 등기를 마친 경우 자 심표 뒤에 이제 매매계약은 전부 유효죠. 매매를 빼면 맞네요. 그 등기는 갑 지분 법인의 유효. 네, 매매는 전부 유효.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이제 법정이사건이 성립한 후 법률관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립한 후입니다. 자, 토지가 양도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 건물이 있는데 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자 여기서 갑이 등기 없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이 정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를 넘기면 자 을은 지상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토지가 넘어갔죠. 그럼 을은 등기 없이 이미 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갑이든 제3자 정이든 여전히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정소유권 등기보다 을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먼저 취득했죠. 그럼 을은 정에게도 여전히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토지가 넘어간 겁니다. 지상권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헛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건물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어요. 갑과 을이 건물 매매만 해서 토지는 여전히 갑소유인데 을이 등기하면 을이 건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을은 등기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하죠. 관법지 줄여서 관법지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건물이 양도입니다.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죠? 성립한 후 이제 건물이 양도.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면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 양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병은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단 이때 병 건물을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찍지 마세요. 병이 건물을 취득하는데 그 원인이 앞에 양도 매매죠. 매매니까 병은 등기해야 건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했습니다. 그럼 병은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병은 법정 지상권은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찍지 마세요. 다시 병은 그 앞에 법정 지상권을 취득 원인이 양도입니까? 경매입니까? 양도 매매죠. 그럼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이렇게 양도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매매로 법정기상권을 취득하니까 법정기상권 등기하여야 취득합니다. 근데 을이 미등기라 병도 법정기상권 등기하지 않으면 병은 현재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없고 여전히 지상권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갑소유인데 병이 건물 등기했잖아요. 그럼 건물은 병소유. 근데 가로 열고 아직 법정지상권은 병이 등기하지 않아서 아직 취득 못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보기에 병은 갑 내 토지 사용할 지상권 없네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합니다. 병은 현재 갑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이 없지만 자, 갑은 을에게 지상권 등기해줘야 할 등기 의무자고 을은 다시 그 지상권을 병에게 이전 등기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철거 청구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갑은 병이 내 토지를 사용하니까 토지 사용료입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병은 지상권 등기하겠죠. 병이 갑에게 직접 지상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은 을에게 매매했죠. 그럼 병은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오버하지 마. 직접은 지상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법정 형성 성립 후 아까 처음에 1번 토지 양도와 지금 2번 건물 양도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자, 58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 약정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럼 여기까지 을은 등기 없이 관수법상 법정시상권, 줄여서 관법지 취득한 겁니다. 다음 을은 이 건물을 다시 이제 병에게 매도했다. 건물을 매도했죠.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그럼 병은 법정시상권 등기하여야 취득합니다. 그래서 등기 안에서 아직 취득 못한 겁니다. 1번 을은 관법지를 등기 없이 취득한다.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철거 X. 3번 갑이 정에게 자 토지 양도 동그라미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럼 을은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했죠. 따라서 을은 정에게 관법지 주장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자, 5번 만약 동그라미 이 만약은 문제와 다르게 내용을 가정하려고 썼어요. 자, 문제에서 병은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5번은 만약 병이 자 경매 동그라미 이제 문제를 다르게 가정 경매입니다. 경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하여야 틀렸죠. 이제 건물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취득 원인이 경매니까 등기 없이 관법지 취득한다. 답은 3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 부합을 좀 보길 텐데 먼저 수목부합. 자, 임목 등기를 하거나 명의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풀 건 이제 두 번째 타인 토지에 수목을 식재 심었다. 그러면 자 수목은 권원 나무 심을 권원이 중요합니다. 반면 좀 이따 볼 증축 건물을 증축하면 독립성이 중요해요. 다시 포인트가 달라요. 수목은 뭐가 중요하다? 권원. 증축은 독립성. 그럼 이제 먼저 수목입니다. 자, 갑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수목에 식재했다. 그럼 나무 심을 권원이 없으니까 권원이 없죠? 그럼 수목은 토지에 부합돼서 갑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립니다.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그리고 을이 수목을 식재하면 이제 권원이 있잖아요. 그럼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을소유입니다. 이처럼 타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면 권원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증축입니다. 이건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갑이 A 부분을 건축하고 빨간색 B를 증축했다. 그럼 이게 밑에 A 부분과 독립성이 있으면 별도로 소유권 구분 등기할 수 있고 근데 밑에 A 부분과 독립성이 없다면 A에 부합된다. 이처럼 증축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반면 농작물은 다르죠. 갑소유 토지에 변화 배출을 무단 경작했다. 이것은 공시방법 없이도 무조건 경작자 을소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농작물은 법적 성질이 건물과 똑같아요. 건물은 토지와 전혀 별개죠. 농작물도 토지와 전혀 별개입니다. 농작물은 수목이 아니에요. 건물과 똑같이 법원이 판단합니다.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자, 59번. 부합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지상권자가 다음 지상권 동그라미 권원이 있죠.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되지 않고 지상권자 소유죠. 권원이 있으니까. 자, 니은 주의하세요.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성수간, 자, 배추 동그라미. 배추는 농작물이라 권원이 없더라도 경작자 소유. 배추 소유권은 토지 소유에 속하지 않고 경작자 소유. 자, 디귿, 리을 두 개 묶어서 비교하세요. 디귿은 적법한 자 권원 없이 동그라미,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지한 수목 동그라미. 수목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죠. 수목은 권원이 중요해요. 권원이 없으니까 토지에 부합됩니다. 리을, 건물 임차인이 권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권원을 기하여 자, 중축 동그라미. 중축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중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동그라미. 독립성이 없네요. 없다면 임차인 소유에 속하지 않죠. 부합된다.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60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권 X. 2번 저당권 종된 권리는 가로칩니다. 가로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괄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죠. 2번이 정답. 부용성, 수반성. 3번 가로쳐 보세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가로 이게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 종된 권리 소멸한다죠. 4번 저당권 여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 종물 동그라미 종물에 미친다. 5번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죠. 367조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동영모의사 이외에 10문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61번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시작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